자라가기 3 시리즈 엄청 뜯어버렸죠. 제가 운전하면서 최소한의 갈아야 될 것들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리뷰하고 정비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차 다 뜯었어요? 엔진 미션만 안 내리고 다 뜯은 것 같아요. 우리 또 이승우 팀장님이 시풍시풍 대면서 뭘 그냥 대충 타지 그걸 다 고치냐고. 근데 이제 공임도 받고 우리도 돈이 좀 남으니까 할 건 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과잉 정비는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안 드는 원인에서 저는 이제 그 펌프, 압력 펌프 쪽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승호 팀장은 이 차에 차대번호를 갖고 조회를 하더니 압력 펌프는 개소리다. 뭔 소리냐? 압력 펌프가 아니다. 뭐였죠? 압력 펌프가 아니고 문제가? 하이드로백이요. 하이드로백. 네. 그럼 원래 내가 리뷰를 할 때 하이드로백을 얘기를 했는데 이 엔진 버전에서 압력 펌프가 나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그래서 차대번호를 조회했더니 압력 펌프의 문제가 아니고 하이드로백의 문제다. 근데 육안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제 하이드로백인데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이것도 괜히 뜯었다가 좆되는 거 아닌가? 멀쩡한 거 뜯었다가. FM으로 하면은 테스트를 다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항상 말하는 장비빨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근데 대부분 브레이크가 밟았을 때 딱딱하고 안 들면 하이드로백의 문제가 크다. 뭐 하이드로백이나 이제 진공 라인 쪽 진공 라인.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대부분 이걸 가면 우리가 라인도 다 같이 교체를 하잖아. 라인 일단 이상 유무를 보고 이제 이상이 있으면 교환을 하죠. 근데 이제 요거 안까지는 뜯어보진 않을 거지? 뜯어서 일단 아셈블레로 일단 바꾸는 거지. 예, 맞습니다. 바꾸고 나서 브레이크가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바꾸면 브레이크가 잘 든다? 야, 근데 ABS 모듈 있는 데까지 라인 아예 다 뜯어야 되는 거네? 얘를 뜯어야지 얘가 이렇게 나오기가 수월해가지고. 이게 공임을 한두 푼 받아갖고는 안 되는 일이구만. 차를 아예 다 뜯는 작업이구만. 싸게 해드려야죠. 싸게? 그건 아니지. 받을 건 또 우리가 물건값은 깎아도 공임은 안 깎거든. 내가 그때 차주한테 전화를 다시 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네. 차 뜯기 전하고 뜯을 때랑 이렇게 복잡할 줄 알았으면 내가 한다고 얘기를 안 했지. 이거 뭐 거의 다 뜯었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우리 이승호 팀장은 지금 계속 정비를 하니까 이제 흡기 매니폴드 쪽에 들어가는 이게 오일 캐니스터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일이 제 위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고 가는 건데 얘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막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일이 이렇게 와서 이제 가야 될 곳으로 가야 되는 장치들인데 요 이제 오일 캐니스터가 오래되면은 누유도 누유일 뿐더러 누유가 돼서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오일이 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래되면 이 고무 테두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틈이 생겨요. 그죠? 이렇게 틈? 그러면 여기로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 공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꽉 막혀 있어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오일이 가는데 공기도 같이 가니까 엔진에 이제 부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엔진이 약간 좀 흔들흔들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오일이 새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오일 캐니스터들도 그래서 가는 거고. 원래 이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오래되면은 여기 이렇게 원래 붙어 있는 거지. 네. 이렇게. 그지? 이렇게 탈거 붙어. 과정에서. 탈거 과정에서 부러진 거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이 오일 캐니스터가 이렇게 원으로 생긴 것도 있고 납작해갖고 미션 오일 필터 같이 생긴 것들도 있지. 위에 이렇게 붙는 거. 내가 옛날에 뜯었던 차는 약간 네모나게 생겼던 거. 그렇게 나오는 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네. 이것도 한 번은 가른 거 같기도 하고. 한두 번은 17년 된 차치고 너무 멀쩡한데? 자주 나가지 얘네가. 내가 볼 때 한두 번은 갈았을 것 같아. 이게 좀 너무 멀쩡한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제 흡기 매니폴더인데요. 요런 부위들도 오일이 이제 적고 이러면은 요런 부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을 먹고 다시 또 차가워지고 이러는 과정에서 요런데 이런 연결 부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거나 쇠로 되면은 문제가 잘 안 생기는데 이런 데가 이제 경화가 되고 뭐하고 또 오일이 누유가 돼서 묻고 이러면 안 좋아지는 건데 이제 이거는 BMW 측에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꽤 무거워요. 근데 이게 이제 쇠로 되면 더 무거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리가 되는 건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가는 건 아니고요. 저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뜯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업의 주된 목적은 이 차가 지금 브레이크가 안 됐기 때문에 브레이크 관련해서 저 하이드로백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우리가 밟는 힘으로만 오일을 밀어가지고는 이 무거운 차, 빠른 차를 정지하기에는 사람이 발로 밟는 힘은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저 하이드로백이 이렇게 원통이잖아요. 저기 호스를 연결해 갖고 흡기 쪽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피스톤이 이렇게 공기를 빨아 당기잖아요. 그럼 진공이 생기니까 저쪽에 연결된 호스가 진공의 힘으로 저기 있는 판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게 열리면서 쟤도 같이 저걸 잡아 당겨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들이 시동을 끄면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이유가 하이드로백이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시동이 걸려 있으면 엔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흡기로 빨아당기는 힘에서 저기 호스 구멍 있죠? 저기 연결된 호스에서 공기를 빨아당기면서 제가 판이 요 브레이크 오페라 실린더에 피스톤을 밀어줄 수 있게끔 저 판이 앞으로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살 밟아도 저 힘으로 같이 브레이크에 오일을 밀어가지고 차를 정지시키는데 이제 오래되면은 저 안에 있는 뭐 이 판이 작동이 뭐 삭거나 아니면 근데 이 BMW에 들어가는 저게 조금 옛날부터 문제가 다른 차들보다 좀 근데 제가 옛날에 오래된 피아트라든가 옛날 거 포르쉐 공랭식들도 타보면 오래된 차들은 다 저기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페달이 되게 뻑뻑해요. 뻑뻑하고 뭔가 벽돌을 밟는 것처럼 이렇게 페달이 쑥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그게 뭐냐면 저기서 힘의 어시스트를 받아야 되는데 어시스트를 못 받으니까 밟아도 오일이 쫙 가갖고 브레이크의 캘리퍼를 딱 잡아주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쏘다가 잘못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돼? 그냥 앞차한테 그냥 똥찜을 놔버리는, 그냥 꽂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된 그 차들을 만약에 구매해서 탈 때는 물론 엔진 미션 같은 거는 대충 타도 느낌으로 오잖아요. 근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들을 때 이게 오래된 차니까 옛날 차들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저건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브레이크 쪽은 꼭 점검을 해야 되고 각종 네 바퀴로 전달되는 또는 여기서부터 나가는 브레이크 유압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주행을 하다가 정말 큰 사고 당해요. 다른 거 차가 차라리 안 나가는 건 괜찮아. 승차감이 좀 안 좋은 것도 괜찮아. 근데 반드시 브레이크 쪽은 점검을 하셔야 되고 저거 다음에 제가 중고차에서 꼭 여러분들한테 수리를 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뒷바퀴 서스펜션의 댐퍼라든가 부식류의 상태인데 뒷바퀴 서스펜션이 사실 우리 얼라이먼트 볼 때도 차가 똑바로 안 갈 때는 앞보다는 뒤쪽에 영향이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뒷바퀴 쪽에 댐퍼, 스프링은 뭐 수명이 거의 없으니까 댐퍼하고 부식류, 서스펜션의 부식류들이 부실하잖아요. 그러면 고속에서 쫙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뒷바퀴가 순식간에 노면을 잡는 홀딩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테일 PC가 일어나면서 이제 차선을 이탈하거나 차가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되니까 브레이크 쪽 점검 다음에 뒷바퀴 서스펜션의 어떤 그 유격이라든가 댐퍼에 꼭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 차는 무조건적으로 댐퍼가 수명을 거의 다 한 건 맞아요. 한 절반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타보니까 계속 이렇게 피칭이 있고 울컥울컥 이렇게 하는데 차주분이 그거는 뭐 이 차를 타고 고속주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타다가 자기가 더 재밌게 타다가 하다가 안 되면 그때 정비하겠다 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뭐 바로 뭐 고속주행을 안 하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건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승우 팀장님 그 생각보다 정비가 많네요. 예? 예, 생각보다 정비가 많아. 뜯어야 될 게 많아가지고. 근데 ABS 모듈은 그렇게 막 뜯어도 되는 건가?
원래 정비할 때 뜯기도 해? 그렇죠. 필요하면 뜯어야죠. 필요하면 뜯어야죠. 네. 그치. 우리 필요하면 벗기고 뜯고 해야 되니까. 그럼 뭐, 맞다고 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저 하이드로백 정비가 끝난 다음에 엔진 오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본 같은 거 묻는 거 다 싹 정비해갖고 닦아갖고 조립해주고. 네. 그 다음 또 뭐 하지, 이 차가? 우리가 정비하는 게? 그거 말고는 없나?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브레이크 오일도 갈고. 네. 또, 그거밖에 없어요.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그 다음 저거. 그 외에 들어가는 이제 부수적인 장비들. 그거만 해도 내가 봤을 때 뭐 충분히 좋아질 것 같은데? 근데 전차 17년 된 차 치고는 엔진 상태가 되게 좋다, 그지? 깨끗해요, 엔진 생각보다. 상태 되게 깨끗하지. 차주분이 관리를 되게 잘하는. 이 엔진이 원래 열도 많고 오일 누유도 많은 엔진인데 사실 뭐 2200cc 엔진이라 그렇게 뭐 열이 출력이 높진 않아서 그나마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네. 이제 끊었다 가자. 윤성아. 끊었다 했다 조립 좀 한번.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자, 이제 3 시리즈 끝났는데 왜 갑자기 리뷰가 나오냐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엔진 오일 싹 다 갈았고요. 제가 그 라이브 할 때 얘기했던 소소한 그 엔진 주위에 플라스틱류들 있잖아요. 그 엔진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뭐 오일 캐니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다 교환을 했고, 엄청 빠른 한 16배속 정도 되는 빨리 감기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셨죠, 이 앞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차가 제가 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브레이크 문제였는데, 브레이크를 패드나 이 디스크를 갈 필요 없이 이런 오래된 차들이 텐덤 마스터 실린더 앞쪽에 있는 그 하이드로백 그 페달을 밟았을 때 진공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오페라 실린더를 쭉 더 잡아 당겨주는, 밀어주는 그거 쪽에 문제거나 아니면 이 연식에 따라서 진공 펌프가 문제가 있을 거다 했는데 차를 딱 뜯어 보니까 진공 펌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 펌프가 없으면 뻔한 거죠. 하이드로백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하이드로백을 교체 작업을 했고요. 하이드로백 교체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체 쪽에 부싱하고 서스펜션하고 댐퍼 스프링을 바꿀 거냐 말 거냐를 하다가 차주하고 제가 이제 긴밀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차값이 400~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러는데 무슨 뭐 차값의 몇 배를 수리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물론 전 차주분이 굉장히 이 차를 수리를 많이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주분이 운 좋게 더 많은 부분에 그런 돈이 중복 투자가 안 되는 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 싶어서 일단 하체 부싱, 그 다음에 서스펜션, 댐퍼 스프링은 안 했죠. 안 하기로 하고, 타이어가 지금 앞뒤가 다른 회사께 끼워져 있어서, 그리고 성능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하면 이 피칭하고 유잉의 원인이 대부분 차체나 에어로다이나믹이나 서스펜션에서도 있지만, 앞뒤 타이어의 어떤 성능이 좀 달라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굴러가면서 앞하고 뒤가 이제 성격이 다르게, 이 구동조항이 다르게 생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전체적인 평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이 차는 사실 달리면서 이제 댐퍼가 스프링의 어떤 텐션을 이기지 못, 댐퍼가 그래도 한 번쯤은 교환을 한 것 같은데, 달릴 때 보면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차주가 감안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문제의 브레이크는 요즘 차들처럼 제동거리가 많이 짧지는 않는데, 처음에 제가 이 차를 받았을 때 이 브레이크가 너무 안 들어가지고 코너 전이나 이런 데서 좀 과격하게 차를 몰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일반 차하고 똑같이 제가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 차하고 똑같이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고,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의 느낌도 지금 이렇게 달리다가 저기 이제 코너가 나오거든요.
그거 좀 세요. 지금 속도가 딱 밟으면 그대로 쑥 들어가면서 쑥 하고 옛날 BMW 전매 특허인 원피스톤에 그 묵직하게 때려 잡아주는 그 느낌이 딱 들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 이 다음 세대까지 BMW들이 핸들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여성 오너들이 또는 팔림이 약한 남자분들이 차를 운전할 때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저도 사실 요새 너무 이 전자식 스티어링의 가벼운 차들을 타다가 이거를 타니까 핸들이 좀 무거운 건 있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차가 정말 이 차를 가지고 재밌게 타기에는 정말 이 차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요, 이 당시에 다른 회사 차들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감성과 노면과 나와 차와의 모든 것들을 잘 느끼게 했는데, 특히나 이 BMW들은 뭔가 이 차를 탔을 때 느낌이 정말 내가 뭔가 기계를 조작한다는 느낌이 그대로 들어요. 이 차를 타면 내가 지금 기계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정확히 들고, 제가 이제 하체 오리기 할 때라 엔진 정비할 때 보여드렸지만 본넷에 이쪽 대시보드 앞쪽부터 해갖고 저 헤드라이트 라디에이터 있는 끝쪽까지 엔진이 꽉 차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이런 작은 D 세그먼트, C 세그먼트 이런 소형차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엔진을 구겨 넣을 생각을 했나. 근데 그런 큰 엔진이 들어갔는데 무게 밸런스가 5대5야. 그러니까 이 차를 탁 타면은 달릴 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싹 하고 나가는 이 느낌이 좋고, 지금의 6기통 핸들 V6 엔진이나 뭐 직렬 6기통들도 물론 많이 부드럽지만 지금은 이제 전자장치나 진공각이라든가 밸브의 열림의 시간까지 조절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전자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그 정도로 민감하게 환경 규제를 받을 때가 아니다 보니까 이 6기통 엔진, 2200cc의 6기통 엔진에 이 돌아가는 느낌이 진짜 좋아요. 이 악셀을 밟을 때 특히나 팬이 같이 달려가지고 팬이 같이 도니까 웅웅 소리 나고, RPM 뜰 때 보면 쫙 그 4,000, 5,000 그 너무 이 일반 차들이 보통 4, 5,000이면 앵앵거려야 되는데 얘는 4, 5,000이 너무 유순해. 싹 부드럽게 감기는 그 소리, 질감, 느낌, 이런 느낌이 너무 좋고, 거기다 이제 무게 배분이 5대5에다가 차가 가볍잖아요. 1400km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경쾌함, 원래 여기서 이제 댐퍼가 좀 좋고 타이어가 좋은 게 낀거져 있으면은 쫙 깔리고 가는 맛이 나는데, 현재 이 차는 그 깔리고 가는 맛은 나지 않아요.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튀면서 가는 느낌이 나는데, 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 느낌. 그리고 이분은 정말 운이 좋은 게 17년이나 된 차인데, 물론 전 차주분이 미션 쪽에 관련돼서 수리를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이 5단 ZF 미션이 너무 좋아요. 이 단수가 탁탁 맞물려 가는 이 느낌도 되게 좋고, 이렇게 좀 연식이 된 차를 살 때 주행거리가 지금 12만이면 연식 대비 되게 짧은 거잖아요. 17, 8년 된 차가 12만이면 1년에 평균 7, 8천 킬로밖에 안 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식이 된 차를, 주행거리가 짧은 차를 사서 이렇게 관리가 된 차를 사면 정말 행운일 것 같아요. 정말 행운이고, 이 차를 타면 이 당시에 이 당시는 사실 기술력, 그 다음에 성능, 아마 이런 걸 가지고 제조사들이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무슨 뭐 연비나 뭐 환경 규제 이런 걸로 승부를 걸 때가 아니라서, 정말 이 당시 차들은 몰아보면 운전의 재미가 정말 탁월합니다. 물론 요즘에 나오는 저 고성능의 차들이 엄청나게 조용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효율 좋게 이렇게 미션도 막 7단, 8단, 9단, 막 10단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요즘 차들에 비해서는 안 맞는데, 이 아날로그인데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되게 뭐 맞지 않는다 이런 거보다는, 아날로그인데 굉장히 이 정확하게 작동을 해주고, 정말 운전하는 때 이 재미, 특히나 이 246, 이 3 시리즈는 밸런스의 미학이 느껴져요. 딱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딱 이런 갈 때 차선 변경 탁 하고 딱 이렇게 탁 들어가면 뭔가 롤링이 딱 있는데도 샥 잡히는 그 느낌, 뭔가 이렇게 낭창낭창 하는 듯 하지만 쫀쫀하게 물고 들어가는 이 느낌,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3 시리즈가 사실 3 시리즈의 인기는 이때 이전에 이 다음에 얘네들이 거의 최고였죠. 그래서 정말 좀 시간과 어떤 금전적인 여유가, 사실 이거 뭐 상태 좋은 것만 잘 고르면은 300짜리 400짜리 전차주가 관리하면서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가지고 뭐 많게는 300, 적게는 한 1, 200 투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은 꽤 재밌게 탈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 중고차 4, 500만 원 주고 사갖고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별로 없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사실 이 차는 대박인 거죠. 이 차주분은 지금 이 차 안에 이렇게 뭐 테이프들이 있어요. 뭐 이용, 이승철 베스트 막 이런 거인데, 이 차가 지금 여기 테이프가 들어가거든요. CD도 없어요. CD도 없고 테이프 들어가는데, 이 차주분은 이렇게 테이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는 이 재미도 너무나, 사실 이 차주분이 CLS 400D랑 레인지로버 탄다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거 이렇게 고쳐 타면서 내일 부산 출장 가는데 굳이 이 차를 타고 간다잖아요. 그 이제 브레이크 때문에 자기도 좀 브레이크가 너무 안 들으니까, 브레이크가 밟히면 딱딱해 갖고 잘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내가 다 고쳐놨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조건 내일 이 차 타고 간다는데, 이 차주분은 나보다 멀미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가 봐요. 저는 사실 어제 그제 밤에도 간선도로 이렇게 안 막힐 때 쭉 탈 때 이 댐퍼가 압이 약해지면은 스프링 레이트를 못 이겨가지고, 제가 얘기했지, 바람이 차 밑으로 가고 차 위로 넘어가는데 트렁크 리드 쪽에서 바람이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차가 흔들릴 수 있는데, 얘가 달리면 차가 이렇게 댐퍼가 강하면은 댐퍼가 딱 버텨주니까 차가 이렇게 흔들리질 않는데, 얘는 지금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일반 도로에서도. 근데 차주분은 그게 괜찮은가 봐요. 자기는 몰고 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차가 재밌으면. 그리고 정말 이 차는 이 RPM 게이지가 움직일 때 밑에 연비 게이지도 아날로그 계기로 이렇게 바늘로 돼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도 너무 재밌고, 밤에 또 다 주황색으로 계기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고. 아무튼 이 차주분은 2, 3년 재밌게 타시고, 폐차하지 마시고 꼭 노사장한테 차를 다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세에 잘 반영해서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차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딱 필요한 법, 오일도 지금 노보스 누브리칸츠 그 OW30 그 합성유로 넣어놨거든요. 그러니 엔진이 더 부드러워졌어요. 엔진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차주분은 아마도 합성유를 넣었더라도 좀 좋은 거를 안 넣거나 아니면 일반유로 넣었을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OW30에 고급 합성유를 넣었더니 그리고 이제 오일 캐니스터라든가 이런 것도 싹 갈아가지고 엔진도 되게 많이 조용해졌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막히는 구간에서 딱 섰는데 시동이 뚝 꺼지더라고. 깜짝 놀랐어 나는. 근데 원래 이제 오래된 차들이 가끔 정지 상태에서 공연비가 좀 안 맞아갖고 시동이 꺼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흡기 쪽 라인하고 전자계통을 딱 손봐야 되는데, 아직 얘는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지금은 제가 차를 다시 리뷰를 시작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고 직원들이 없잖아요.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장비가 다 고정이 잘 안 되고, 좀 화이트 밸런스랑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장비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지금 요 가운데 카메라도 지금 마이크가 묶여있는데 너무나 흔들리고 막 화이트 밸런스 다 깨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다음부터는 중고차들 할 때 좀 더 이 장비를 꽉 쪼매놓고, 그리고 나서 좀 화이트 밸런스랑 이런 거 다 맞춰가지고 조금 더 신차처럼 조금 더 격하게 몰면서 그 당시 차들의 어떤 향수를 만끽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고차 알아가기 앞으로 좀 더 보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더더욱 더 많이 연구조사하고 공부, 학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이 되게끔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